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서 직접 협상 재개 성과는 미미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직접 대면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잠재적 만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약 90분간 진행된 협상에서는 시작부터 깊은 의견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협상장에는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국기가 각각 2개씩 배치되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 일부는 군복 차림으로 참석하여 자국이 전쟁 중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는 휴전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 대부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등 새롭고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휴전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없었지만 양측이 각각 1,00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자 협상 수석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는 포로 교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며 다음 단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협상단장 역시 협상 결과에 만족하며 지속적인 소통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앞서 러시아 외무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실패자라고 칭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시간을 벌고 휴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피하며 유럽연합 EU의 18차 제재를 막기 위해 외교 활동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서 고위급 관료 파견 요청을 무시했으며 미국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요구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능한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러시아 역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키글로리아 우크라이나 외무차관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 러니트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다음 협상이 휴전 조건과 절차 합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파장,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직전 나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이 러시아에게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희망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대받지 않는 미레어 직접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강대국 회담을 연상시키며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양 강대국 간 합의에 따라 기정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운명과 관련된 회의에는 반드시 키이우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만 평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모스크바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러시아를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합의 도달을 위해 만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군사 협력 심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군사 및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공동 개발한 사프란 대드론 레이저 시스템의 전투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공개된 사진에는 레이저가 쿼드콥터 드론을 타격하고 손상된 드론이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벨라루스 LMT 과학기술센터와 러시아 기업들이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삼축 트럭 셰시에 장착됩니다. 2023년 LMT와 러시아 연구소 두 곳은 수 킬로미터 거리의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100kg급 레이저 모듈을 개발 중이었으며 최대 1.5km 거리에서
레이저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듈 개발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러시아 연방위원회는 연합국가의 틀 안에서 안보 보장에 관한 러시아 벨라루스 간 조약을 공식 비준했습니다. 민스크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와 공동 방위 능력 증강을 목표로 합니다. 조약 제6조에는 특정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데 러시아 핵무기가 핵 분쟁 및 재래식 전쟁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핵무기 사용 결정은 양측이 합의한 메커니즘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며 이 조약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5월 16일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자국과 러시아가 연합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공유하며 어떠한 공격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 후 흐레닌 장관은 우리는 항상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카셴코 대통령 및 벨로우소프 장관과의 연이은 논의를 통해 연합국가 안보 보장에 대한 양국 간 완전한 의견 일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올레스니크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방어 무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과 논의한 계획에 따라 가장 진보된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5월 14일 푸틴 대통령과도 논의를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